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할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성 DNC의 최영애 전무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다시 좀 이따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상담 번호 열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 어떤 형태로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최영애 전문가 앞으로 02866-4364번, 02866-436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토지 연금에 대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LH에서 쓸만한 땅을 사두었다가 향후에 활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토지를 일시불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다달이 일정한 금액을 분할해서 매입하는 방식이어서 토지를 연금화한다고 합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땅을 쪼개 파는 것과 같기 때문에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2019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이 토지 연금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전무님이 연금제 정말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는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토지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활용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주택과 같이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이제 연금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2020년도서부터 토지주택은행이 확대 개편이 되면서 2021년도에 토지주택은행이 지금 이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 땅을 팔아서 생긴 돈이 덜컥 다른 곳에다가 투자를 하셨다가 실패를 보거나 또 내지는 손을 벌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곤란한 사례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연금 제도를 한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데요. 주택을 팔지 않고 그 집을 팔면서 살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이 중간에서 중단될 위험이 없고 원리금을 정산할 때도 연금 지급 총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자녀 대출금이 상환한 것이 상속인한테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은행은 그동안의 사회간접 자본에 SOC의 사업 위주의 공공개발을 토지 비축을 무게를 두었지만 향후 주택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실시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담보가 아닌 일시불도 아닌 매입하는 게 아닌 일정 기간 동안에 금액을 분할해서 땅을 사드리겠다는 방식으로 매입하는 토지는요. 5년, 7년, 10년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정해서 나눠준다라는 연금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요. 금년이죠. 빈집을 도입하는 겁니다. 1년 이상의 사용하지 않는 집이거나 1년 이상에 거주하지 않았던 집을 빈집을 매입을 도입하는 거고요. 2019년도에는 수급 조절 비축 기능이 이제 확대가 되고요. 2020년도에는 토지은행,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 개편이 되면서 2021년도에는 토지주택은행의 본격화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토지주택은행이 운영이 되면서 고도화되면서 이제 토지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하고 있는 장기로 묶어져 있던 그런 부분들도 연금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전문가가 준비해온 매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 1번가 고민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02866-4364번으로 부동산 관련된 고민이나 매물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토지부터 살펴봅니다.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에서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농림지역으로 분류되고 면적은 2,479제곱미터, 즉 750평가량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1,750만 원으로 대출 예상 금액은 1억 2천만 원, 이에 따른 실투자금 9,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토지 이슈로 오프닝을 시작을 해봤는데요. 과연 이 매물도 나라에서 욕심을 낼 정도로 좋은 매물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지부터 알려주세요. 네, 입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 송산 그린시티 있는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변에는 서울에서 한 40분이면 접근이 가능한데요. 교통을 말씀을 드리면, 입지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 간의 그 시흥 고속도로가 지금 그 개통이 됐고요. 고정 IC로서 나옵니다. 제2서해안 외곽순환도로가 있고요. 77번 국도의 남양 신도시로 접근하고 있고요. 305번 지방도가 송산 그린시티 서부 서측에 연결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지금 현재 안산과 그 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산이 접근돼 있고 수원 평택이 받쳐주면서 중앙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송산 그린시티가 송산 신도시가 2018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1월 달에 송산교가 완공이 돼서 안산하고 송산하고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신도시 3기 신도시라고 불리는 송산 그린시티는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송산 일대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1만 5천 개 정도가 지금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고요. 약 10년 전서부터 산업단지를 비교를 해보면 2배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총 3,2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면서 19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교통학중이 사통팔달로 교통망이 아주 갖춘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 접근성이 아주 좋아지면서 기업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을 본다면 삼성 반도체 내지는 기아 자동차 내지는 현대 자동차 등등 각종 중공업 협력 업체들이 성업 중에 있으며 지금도 계속 입주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화성시는 2020년도 기점으로 해서 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10년간 계속해서 전국의 1위의 인구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산업단지를 개발과 함께 물류교통을 본다면 서해안 복선 전철이 230km로 달리는 고속화 철도인데요. 서울역보다 더 큰 2만 8천 평의 규모의 복합 한승역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해안 복선 전철은 8개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복합역은 3개 정도입니다. 3개. 화성 송산역이고요. 그중은 평택의 안중역이고요. 또 당진의 합덕역 3개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서해안 복선 전철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서울역에서 또 내지는 여의도에서 거쳐서 광명식 신안산선을 거쳐서 송산역으로 오고 있는 그런 전철역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신안산선이 급행열차로 이용할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소요하는 거고요. KTX로 광명역까지는 10분이면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도로망을 말씀을 드리면 평택 화성 간의 고속도로 또는 내지는 비봉하고 매봉 고속도로 또 내지는 수원하고 인천 복선 전철, 서해안 복선 전철 또 내지는 인천의 KTX 등등 개발되면서 화성의 인프라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이 이렇게 편리해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단지가 이렇게 들어서게 된다면 화성이라는 송산 그린시티 그 주변 일대는 수익성 또 집가 상승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가 소개하는 특급 매물, 오늘도 토지부터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고 하죠. 송산 그린시티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상되는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를 이제 끼고서 있는 상황이고요. 또 화성의 그 송산 그린시티라고 하면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건데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서 계속 지금 이제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동측에 있어서 아파트나 지금 산업단지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뭐 2구역, 3구역 정도 되면 송산역하고 관광도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5구역, 6구역 같은 경우는 서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서측에는 2019년도서부터 개발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서측 같은 경우도 관광도시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마리나 리조트하고 첨단산업단지 또 내지는 대송산업단지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관광객과 뭐 그동안의 산업단지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제3기 신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관심이 또 내지는 집중되는 곳입니다. 저희가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뭐 그 매물은 현재 서측에 위치해 있으면서 개발이 호재가 거의 그 송산그리시트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빠르고 도보로 한다면 한 10분 정도에 떨어져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망한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서측에 12만 인구가 넘는 인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계획이 있고 또 서측에는 분당의 3배 정도의 규모의 1770만 평의 최고의 신도시 내가 이제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송산그리시테가 그동안에 분양을 한 거를 보면 한 300만 원대라고 이제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그것도 분양이 끝난 상태이고요. 또 이제 뭐 서측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이제 지금 그 착공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 착공이 들어가고 나면 뭐 서측에는 2023년이면 거의 다 이게 뭐 개발이 끝나서 호재가 되면서 이제 뭐 앞으로의 지가 상승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주분의 상권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서게 되면 저절로 수익성은 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개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도 호재료가 한참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 매물 도로에 인접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특징도 좀 함께 소개를 해주시죠.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는 이제 그 시세차가 일단은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화성 고퍼리 쪽이 저희가 고퍼리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화성 그 주변이 지금 거의 그 지가 상승이 아주 수직곡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렴한 상품이라고 저희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그 개발 주변에 개발 호재거리가 산업단지와 이제 관광지로서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상승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실사용 목적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가주택이나 창고나 충분하게 들어설 수 있는 그러고요. 주변 대비 저렴한 그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가격의 경쟁률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송산은 여러 가지가 많은 그 이슈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물은 상당히 A급의 매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화성 송산의 토지 매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간략하게 알려주셨어요. 투자금은 어느 정도 준비하면 좋을지 가격 분석도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금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시세차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시세차는 주변 시세보다도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가격은 총 금액이 2억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당가는 229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그 실투자 금액은요 9,750만 원이고요. 활용 전략은 또 말씀드립니다만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되면서 뭐 투자의 수익성을 알 수 있는 토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망 대비 저평가돼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이미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앞으로의 전망도 좀 분석을 해주세요. 네,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IC하고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산역하고도 근거리에 도로가 지금 이제 그 동측과 서측이 나 있는 그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발 수요자가 많을 것이고요. 주변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가격 상승률이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수익성을 본다면 실사용 목적이 되면서 지금 현재의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산업단지와 신도시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주변 대비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전망이 밝고 또 주변 대비 평당가가 저렴한 점 강점이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또 한 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또 한번 도로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송산마도 IC하고 인접해 있고요. 그래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에 입지가 좋아져서 또 도로가 확장이 돼서 지금 현재는 진입로가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만 4차선으로 확정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매물이 사각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모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양도 상당히 좋은 도로가 접해 있는 그 토지이고요. 앞으로의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송산 그린시티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송산 그린시티가 들어가면서 앞으로의 분양을 하게 된다면은요, 수익성은 분명히 나실 수가 있다라고 장담드립니다. 네, 송산의 토지 매물, 탁월한 입지와 곳곳에 산적한 대형 호재들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매물도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서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함께 지나는 신당역에서 약 4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으로 전용 면적은 36.6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39.7제곱미터입니다. 대지는 8.25제곱미터로 총 13층 건물의 7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4,200만 원입니다. 임대가 살펴보시면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수령이 예상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4천만 원으로 여기에 따른 실투자금 전세 시 1,200만 원, 월세 시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신당역, 즉 황학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요즘 모두들 좀 여기에 투자하려고 난리더라고요. 입지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신당동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탐내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당동은 거의가 상업지로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구라고 하면 중심지에 서울특별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접근성이 좋아지고 또 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들 이렇게 움직이기에 굉장히 괜찮은 곳이고요. 또 매물하고는 2호선, 6호선이 더블 역세권으로 이제 같이 혼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신당동 하면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곳이죠. 시장으로서는 유명한 곳인데 도소매로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고요. 또 신당동 하면 상권이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거 지형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당동 하면 여기에서 접근성이 어디나 다 갈 수 있거든요. 뭐 남대문도 명동도 동대문도 최상의 상권으로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청계천 공원으로도 갈 수 있는, 도보로도 갈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또 신당동에서는 남산공원도 장춘당공원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근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신당동에서는 강남도 뭐 거의 15분이면 접근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에도 상당히 뭐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기에 시너지 역할도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신당동 하면 또 동대문의 관광명소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 건데요. 동대문 쇼핑몰이 있습니다. 쇼핑몰로 인해서 뭐 사통팔달 뭐 교통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계천 도변도 뭐 이용한 하지만 또 신당동 하면 사대문하고 같이 굉장히 접근이 빠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피스, 대형 많은 사무실들, 회사들이 많이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문 안에는 주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당동까지의 그 사무실을 회사로 다니는 많은 인구들이, 직장인들이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주거지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고, 또 내지는 뭐 앞으로의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 중구의 상업 중심지 내에 이 희소한 주거용 매물입니다. 오피스텔 건물인데요. 주변에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 하면 뭐 서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오가고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곳이고 원하는 곳입니다. 뭐 서울 중심에 중구라고 하면 뭐 그 사대문에서 옆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뭐 인쇄의 산업도 있고요, 의류 봉제 산업도 있고요, 관광의 산업도 있고요, 콘텐츠 산업도 몰려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동안의 역사, 또 뭐 시내라고 하면, 중구라고 하면 역사, 문화, 의류, 공연 복합이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해외 관광객들이 상당히 쇼핑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하면 뭐 면세점도 가서 쇼핑도 하고, 또 동대문 시장도 가서 쇼핑도 하고, 광장 시장을 또 많이 그 사람들이 그 가고 좋아하고 있는 곳이고요. 또 더불어서 조금 더 나가면 종묘도 있고 창경궁도 있고, 또 내지는 명동도 종로도 다 이렇게 같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은 시간이 짧다 보니까 하루에 많은 쇼핑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에 가서 조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뭐 저희 아는 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와서 뭐 동대문 주변에 거주를 했다가 또 뭐 쇼핑을 하고 한 달 동안에 묵었다 다시 해외로 나가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많이 이용이 되고도 있고요. 또 도시명 특화 산업으로 지금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성, 개발 호재는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시내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왕십리 뉴타운도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십리 근접해 있기 때문에 왕십리도 그동안에는 많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었지만 또 왕십리 뉴타운이 들어가면서 그 주변도 상당히 고도로 수익성이 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구에도 보면 사통팔달로 어디든지 다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중구의 그 중심지는 좋은 곳이라고, 또 내지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박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왕십리가 주변이 상당히 좋아지다 보니까 그 시너지가 신당동까지 사실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당동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주요 산업이 모두 밀집을 해 있고 또 주거지역이 부족하다는 이 상황과 입지 자체가 호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매물인데요. 평수로는 한 13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절반 정도는 공사를 마친 것 같아요. 물건 특징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물건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황학동에는 지금 이제 신당동이죠. 오피스텔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거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겸해져 있어서 이런 것을 아파텔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의 장점을 오피스텔을 저희는 지금 현재 매물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파트하고 똑같은 형태, 똑같은 위치, 똑같은 평수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개 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뭐 2층에서 4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 5층에서 13층까지는 아파트인데 두 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두 세대수는 108세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투명으로 무인 택배 돼 있고요. 또 내지는 엘리베이터가 돼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입주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명으로 엘리베이터를 설계를 하였고요. 또 무인 택배함도 했고요. 풀 옵션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구하시는 데는 상당히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격 면에서도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면을 보시면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가
주거지가 아래의 가격으로 책정돼 있는 겁니다. 4천만 원을 저렴하게 들어가시게 되면 아주 주거지가 여러분들이 4천만 원이 수익성을 낮다라고 보셔도 괜찮은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지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귀한 매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진으로 공사 중인 현장의 모습 그리고 풀옵션 특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투자금 분석도 같이 해볼까요? 네, 투자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금을 말씀을 드리면 소액 갭 투자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임대 수익의 매도 차익에 기대를 해도 괜찮으시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800만 원이 넘습니다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억 4,200만 원으로 지금 매매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임대가는 2억 3천만 원이거든요. 전세가로는. 보증금은 월세일 경우는 2천만 원에 100만 원을 계산이 되고요. 대출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투자는 전세일 경우에는 1,200만 원, 월세일 경우에는 8,20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투자 전망과 함께 전략도 좀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높은 전세가율로서 소액 갭 투자라는 거를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안전성인데요. 인구 대비 주택의 비율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안정적으로 임대업으로는 가능할 것 같고요. 차익성을 본다면 교통이 상당히 좋은 거죠. 어디든지 사통팔달을 다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통은 상당히 편리하고 상권의 개발 호재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셔도 상당히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투자 포인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는 상권이죠. 그동안에 이제 교통 상권이 밀집돼 있어서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지 않아서 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셔도 앞으로 수익성이 날 수 있고요. 또 주변이 동대문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주변이 상당히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광 호텔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예전하고 틀리게 동대문 지역이 관광 호텔이 들어서 있고요. 면세점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투자 가치를 보신다면은요, 1인 2인 가구가 60% 정도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형 주거 수요자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요. 소액 투자로 차익이 실현할 수 있는 갭 투자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분명히 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또 전무님 10년에도 이 세미나 활동 계속 활발하게 하고 계시죠? 네. 세미나는 저희는 계속 이제 주에 화요일이면은 저희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매월 화요일 날 오후 2시면 저희가 세미나를 합니다. 장소는 9호선 신논현 2번 출구이고요. 50m 좀 오시면 은더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4층이고요. 사전 예약을 필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화번호는 02-866-4364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한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송산 그린시티에 위치한 토지였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황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매매가는 2억 4,200만 원입니다. 네, 부동산 1번가에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위한 전화 상담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방송이 끝난 후에도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